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루 사이 일들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가장 큰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네, 오늘 12시 30분, 그러니까 자정을 조금 넘긴 시점에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가 됐고요. 야6당, 민주당 주도로 야당들이 공동 추진하는 그 탄핵안입니다. 예. 처리 시점을 봐야 되는데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되거든요. 예. 자, 언제 표결할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되니까 6일이나 7일, 즉 내일이나 모레에 표결을 하게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에요. 가장 빠른 시각을 그럼 셈해보면 돌아오는 자정 넘겨서 한 0시 45분 이후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표결이 보고한 가능해져요. 그 시점 기준으로 24시간 더하면 되겠죠.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상황이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표결 가능한 시점 넘기자마자 표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유력하게 돌긴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되게 긴급하게 상황을 보고 있고 지금 야간 시간대에도 계속해서 일종의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대통령 탄핵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 지금 요건이 대통령 탄핵은 제적 의원 3분의 2, 즉 현재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지 가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범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들의 전체 의석수가 192석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석수는 나머지인 108석이거든요. 네. 즉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게 되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뭐 특검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8명의 8표. 기준이 되는 거죠. 8표.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제 그 의원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반대하기로 당론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는 건데, 사실 어제가 계엄 선포가 이루어지고 막 급박하게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때만 해도 국민의힘의 적지 않은 의원들이 표결에도 참여했고 또 대다수가 이 계엄은 맞지 않는다 쪽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탄핵에는 반대 당론이 정해졌습니까? 결국 기준점은 친윤계보다는 친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예. 친한계가 왜 부결에 동의를 하느냐 이걸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탄핵이 되면은 바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될 이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사실 뭐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바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상황은 일단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면을 보자면 한동훈 대표는 대선 주자이고 대권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권 도전도 무산되는 거니까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탄핵이 되면은 보수를 재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모 관계자가 하는 거는 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버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것들 뭐 1심 선고 2개 내려졌고 계속 이제 줄줄이 이어질 텐데 최소한 그중 한 개라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 그게 그 전에 이제 탄핵이 돼버리면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게 되면 이 판결들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수 정권으로서는 기회를 살릴 수가 없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친한계 쪽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기능 상실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 관계자 표현은 좀 인상적이었던 게 당이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당이 일종의 뒤에서 이제 그 정부를 운영해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 그걸 위한 이제 사전 조치들이 몇 가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 일단 내각 총사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개각을 할 때는 그 당과 상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탄핵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기능은 상실했으니 여당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형태? 그런 걸 것들을 구상하는 좀 건가요?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빼고는 대부분은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즉 탄핵 빼고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보수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좀 이해가 됩니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결국 크게 뜻이 모아진 건 지금 설명한 그 부분인 건 알겠습니다만 소수 의견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절대 그거 아니다, 반대한다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안철수 의원이 촉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엄 사건 이후에는 여당 내에서 최초로 윤 대통령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온 건데 이게 일종의 변수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이탈표가 8명만 나오면은 그 가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음. 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지 않는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반발 기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정도의 여당의 구상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할 거냐 이것도 또 한 측면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탄핵도 아니고 하야도 아니고 대통령직은 유지해라. 대신 당이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것조차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어제 여권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의총을 했지만 아침에도 최고위원회의하고 의총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정대가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음. 당, 정부, 대통령실이 만났는데 예.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런 과정들에서 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한테 입장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친윤계 쪽에서도 그랬다라는 왜 거예요. 갑자기 계엄하셨어요? 이걸 이제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정대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즉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전직 원내대표들, 뭐 네. 권영세 의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중진 의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찾아가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제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제 우리가 다 궁금했잖아요. 왜 갑자기 비상계엄 내린 거야? 뭐야 이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다.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상계엄 선포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비상계엄을 했다? 네. 해석해 보자면 그래서 이제 기사들 표현 보시면 뭐 경고용, 뭐 협박용 요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이걸 알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고요. 음. 그리고 모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을 때는 한동훈 대표한테 전해 들은 표현이라고 하는데 취지가 윤 대통령은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건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목되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거취잖아요. 네. 왜냐면 요번 계엄 사태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걸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해임은 없다라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느냐면 국방부 장관이야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 지시받아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또 참석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뭐 물러나지 아예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사의를 수용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 해임은 없다라고 말했지만 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대통령실에 수석급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들이 전원 사의 표명했고 장관들도 전원 사의 표명했고 거기는 김용근 장관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장관들은 전원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지금 수리를 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해임과 사의 수리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임은 잘못돼서 내쫓는 자르는 거고 거고. 사의는 제가 그만둘게요 해서 수용해 주는 거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의 입장차도 또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를 쭉 해봤을 때 그 친한계 쪽 내지는 뭐 용산 쪽에서는 이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임기 단축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참석자가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들도 대부분 좀 수용하는, 그러니까 동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보도들이 쭉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한 대표는 거기에 동의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즉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탄핵이든 하야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탈당 요구는요. 한동훈 대표가 당정대 회의에서 직접 표현한 건데요. 네. 한덕수 총리하고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탈당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다만 대통령하고도 만났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또 비판한 내용도 있는데 아까 이 해명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폭거 때문에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했다. 즉 네.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나고 와서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가 없다. 계엄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포조가 운영됐다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여야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네. 국가의장한테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의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대통령실 쪽에 물어봤을 때 그리고 또 어제 그 대통령하고 만난 그 참석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을 네. 때 오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 오전에 있다, 뭐 10시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분분한데 아직 대통령실에서 공식으로 확인해 준 건 아니에요? 네,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진 어. 않았고 일정을 공지하진 아, 않았고요. 그래요? 다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어제 메시지를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것 같습니다. 어제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그 내용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전반적인 기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일부 언론에 대응하는 예.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좀 추정을 해보자면은 예. 해명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예, 상황들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이제 뭐 국민의힘 모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일관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거 앞두고 뭐 4월 1일에 이제 담화하는데 네. 다들 뭔가 유화책에 나올 줄 알았더니 51분간 본인 얘기만 하고 음. 이게 일관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네. 어제 그래서 이제 중요했던 게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야 6당이 이제 탄핵안 발의하는 그 논의 과정이 있었고 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도 다 빼버렸어요. 그냥 뭐 이제 조국혁신당이 탄핵 사유 뭐 한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 준비했지만 뭐 복잡하게 다 빼버리고 그냥 내란이다 이거는 뭐 아주 심플하게 좀 이제 합의가 금방 됐고요. 여당은 말했지만은 의총이 있었고 오후 한 5시쯤에 이제 한동훈 뭐 추경호 한덕수 해가지고 이제 중진까지 대통령 만나서 요게 이제 가장 분수령이었는데 끝까지 좀 이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좀 표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의총에서 나왔던 거는 어제 뭐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뭐 이 계엄을 했겠냐 이런 게 의총에서 계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친윤들이 이제 대통령 소위 말해서 실드를 이제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옹호를 하는 그런 분위기는 이게 거기에서 또 나왔던 게 이번에 탄핵되면은 20년 동안 우리 정권 못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봐야 예.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 어제 부글부글 하더라. 대통령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폭하는 거야? 이런 부글부글함은 또 한 거고 그것과 별개로 근데 지금 탄핵을 하면 되겠냐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영을 위해서는 탄핵은 안 된다면 지금 진짜 문제 많고 사실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반헌법적인 어떤 비상계엄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반헌법적인 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아무 조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아무 조치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탄핵까지는 못 간다. 탄핵까지 못 간다라는 거는 논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기류가 지금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의 적반하장 뭐 오늘 어떤 톤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제 이제 보도가 쏟아진 거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야당 폭거를 막기 위해 나는 한 거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왔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경로했다라고요. 어제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고 굉장히 경로했고 그 회동에서 중진 회동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였다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진짜요? 예. 그러니까 뭐 경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원래 톤이 맨날 뭐 높으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반성을 안 하고 사실 반성할 뿐이었으면은 비상계엄 같은 거 하지도 않았겠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담화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오늘 어제 대통령실에서 외신에는 비상계엄을 한 게 무리였고 비상계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적 틀 안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 이렇게 외신들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국내에는 왜 기자회견 안 하고 외신에만 이렇게 입장이 먼저 나오냐 이것도 비판이 있기는 했는데 요 톤이 오늘 그러면은 기자회견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은 요 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러면은 국민들 제가 보기엔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했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어제 신경민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둘이 싸우는데 즉 여야가 싸우고 뭐 누가 옳고 그르냐는 국민들마다 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저기서 미사일이 한 방 빵 떨어진 격이다. 즉 맞지 않는 대응이다. 여야가 서로 다투고 뭐 야당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생각하더라도 거기 미사일 쏘는 게 맞느냐? 계엄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어제 한판 승부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위아랫집 층간 소음이 있는데 윗집 가서 불 지른 거라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뭐 모든 분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국민들이 떨어야 했던 불안, 지금 외교적으로 우리가 대외 신인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경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늘 담화가 있다면 거기에는 사과가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또 해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한다면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될 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될 텐데, 자, 오늘 이 이야기는요, 잠시 후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 인터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도 좀 다른 이야기, 즉 대통령의 퇴진을 여권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도 들어보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계엄 후폭풍. 예, 뭐 계엄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후폭풍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이 모두 사표를 냈고 또 부처장관들도 모두 사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고위직 참모들이 집단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 모두 사표를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장들이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용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이런 실장급들하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들이 다 사표를 냈고, 다만 아직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사표 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긴급 간담회를 장관들 모아놓고 했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이 또 사표를 다 총리한테 냈습니다. 장관들 전체가 사의 표명한 것,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들이 다 사의 표명한 것, 배경은 뭔가요? 이유는 뭔가요?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보통 사표를 낼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 총선에서 참패를 해가지고 우리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를 내겠다,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계엄에 대한 반발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과의 선긋기, 혹은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이런 성격이 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대통령실 참모들 상황부터 보면은요. 예. 이 과정에서 쭉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수석급 이상들이 사전에 이 계엄 선포 논의를 공유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한데, 여러분 계엄 선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결은 아니에요. 표 의결하는 건 아닌데 다만 심의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통령, 총리 포함 11명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네, 의사 정족수 11명을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정진석 비서실장, 뭐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다 빠진 겁니까? 수석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그제 밤이었죠. 그제 밤 10시 20분쯤에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예. 모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쯤까지 기자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긴급하게 대통령실로 들어갔으니까 음흠. 뭐 사전에 알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봐야 되고, 뭐 또 다른 뭐 주요 수석 같은 경우에도 퇴근을 일단 했다가 예. 갔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정진석 실장도 역시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있는데, 모 고위 관계자랑 겨우 이제 간단하게 그냥 메시지로 연락을 할 때 하나 들었던 거는, 네. 내용은 정말 사전에 몰랐다. 몰랐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몰랐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담함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엄 상황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전원 사의 표명했다는 거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11명이 모였어요. 대통령 포함 11명. 대통령하고 김용영 국방장관을 뺀 9명 전체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거 확인됐습니까? 일일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전 회의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 계엄 전 사전 회의. 심의니까. 예. 예. 그때 이 장관들이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해주기가 싫은 거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루트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네. 확인된 참석자는 9명이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을 잠깐만, 때는 그 9명이라는 게 대통령 국무총리 빼고 9명 장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9명이. 그럼 의사 정족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확인 안 되는 장관들이 있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이 네, 있다고? 근데 이 예. 중에서 아마 2명이 참석을 했을 걸로 그렇죠. 보이고요. 11명은 돼야 되니까. 네, 11명이 왔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기류들을 들어봤을 때는
부정적이었던 거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예.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네.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다라는 그런 일종의 뭐 정보지 같은 것들도 돌고 있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한덕수 총리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음. 회의에서 어느 정도로 표현을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령이 지금 뭐 조기에 진압 완전 실패했으니까 이제 와서 나는 반대했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강하게 반대했던 것인지는 좀 모르겠다 이 네, 더 말씀이에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개입이 돼 있었느냐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11명의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이 장관들이 일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가다가 예. 아 회의 끝났으니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얘기는 11명이 딱 되는 순간 그냥 이제 안 와도 된다라고 하고 바로 처리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냥 절차만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의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심의를 하는 거니까 음. 안에서 장관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크게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절차를 맞추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적어도 장관들이 사전에 이런 얘기를 논의할 거다라고 해서 불려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어느 정도로 반대를 했느냐 이 부분도 추가로 따져봐야 되겠죠.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짧게 그 비상계엄이 얼마나 보안을 유지해서 급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네. 참 제가 대통령 무능하다고 계속 비판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무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뭐 계엄까지 무능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빨리 종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전 다른 것 떠나서 지금 외교가 완전 마비가 됐어요. 이게 네. 제가 황당했던 게 지난 3일에 밤에 계엄이 뭐 했잖아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그날 오전에 대통령 우리나라 방한해가지고 네. 포괄적 동반자 협력 관계 지금 정상회담 했거든요. 대통령 머물고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 해버렸고요. 지금 스웨덴 총리 오기로 했는데 지금 무기한 방한 연기했고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방한 없는 걸로 하고 지금 한미 해구산 회의도 지금 취소됐습니다. 거의 사실상 본인이 무정부 상태를 지금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국무부 부장관입니까? 국무부 장관입니까? 예, 국무부의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라는 발언을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내놨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미 백악관 속보도 들어왔네요.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공개적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미 백악관이 한국 민주주의 강화에 있어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는 거 전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